자,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8번 문제는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좀 쳐볼게. 8번 문제 앞에다 별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게. 어떤 부분이 좀 까다로운지. 일단 주어진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어진 첫 번째 문장에 눈에 띄는 연결사가 하나 보이는데 무슨 연결사가 보이니?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죠. 무슨 연결사? therefore라는 연결사가 하나 보이죠. 여기다 동그라미. therefore. 요 therefore라고 하는 연결사는 따라서라는 뜻으로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라고 하는 건 언제 써? 결론을 내리거나 인과를 드러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과라고 표현을 해요. 원인과 그것에 따른 결과를 드러낼 때 씁니다. 옆에다가 인과라고 쓰도록 할게요. 앞에가 원인이 나와야 되고 뒤에가 결과가 나와줘야 돼. 한번 가볼게. A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평야에 둥그랗게 솟아있는 언덕이죠. 평야 위에 동그랗게 솟아있는 이 언덕입니다.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이 동그란 언덕이에요. 아주 작은 이 언덕. 이것은 지도상에 표현될 때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것으로 표현했는데요. A set of concentric circle. concentric circle. 중심이 동일하게 모여져 있는 원들이래. 한국어로 써볼까? 동심원의 집합입니다. 동심원의 집합이요. 같은 중심을 가진 원들의 집합으로서 지도상에 표현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요 3차원의 형태가 지도상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다고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The largest at the base. 베이스가 여기 가장 밑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요 밑부분이 어떻게? 가장 넓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치? 그 가장 높은 부분, near the top.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될 거라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됐죠? 자, 뭐 지도상 이렇게 언덕을 지도상에 표현하는 얘기가 나오나 보다.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지문 속에서의 단절 관계를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해. 한번 가볼게. 자, 지도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챌린지, 어려움과 난제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이 언덕, 그리고 계곡, 그리고 비탈면, 그리고 평평한 땅 집합적으로 다 뭐라고 불리는 거야? 지형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를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들 저기 히말라야 산맥을 지도상에 표현해 보세요. 이런 과제를 냈어.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겠지. 아니 그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이 지도상에 평면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요. 지도를 제작할 때. 그쵸? 자, this 동그라미. 이것은 밑줄 칠게 can be done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다양한 솟아있는 지형들을 평면상에 묘사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가 있대.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래요? 1번이라고 쓸까? 그 첫 번째 방식이 밑줄 to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햇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래. 햇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지도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평면상에 표현한 거잖아. 근데 마치 뭐처럼 보여요?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so that wrinkles of topography. 이 지형의 wrinkle이요. 무슨 뜻이야? 주름이란 뜻입니다. 그쵸? 이 지형의 주름들이요. 번갈아 가면서 빛나고 어두워지게 된대. 그래서 지형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을 만드는데 이 지형의 땅의 형태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을 이렇게 뭐 할 수 있구나?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another, 2번이라고 쓸게요. 계속 어떻게 연결 지어야 돼? 지형을 표현하는 방식과 연결 지어야 돼. 그쵸?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밑줄 to draw contour lines. 이 contour line이 뭔지 이 개념을 못 잡아서 어려웠었던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별표 치고 하나만 쓸까 얘들아? 등고선이라고 쓸게요. contour line은 등고선을 의미합니다. 지도상에 뭘 그려주는 거야? 등고선을 그려주는 거구나.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 지형을 등고선 해가지고 묘사를 할 수가 있어. 가볼까? A contour line,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줄 칠게 connects all points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고도에 위치한 지점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뭐구나? 그게
등고선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을 등자에 높이 할 때 고자겠죠. 그걸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한 선, 그게 등고선이잖아.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이러한 등고선이 아주 밀집되게 붙어가지고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밀도 있게 붙여가지고 등고선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언덕에 비탈면 어떻게 한 거야? 스팁, 가파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반대로 만약에 이러한 등고선이 lie farther apart, 멀리 떨어져서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이 등고선은요, 뭘 표현할 수 있대? 이 가파른 비탈면,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의 지형의 계곡과 같은 것들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대요. 지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등고선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까지 가볼게. At a glance, 언뜻 봤을 때 they, 그들이 받는 대상은 누구야? 등고선이겠죠. 이 등고선은요, 뭐 할 수 있대? 드러낼 수 있대. 이 지도상의 지역의 고저,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은지를 드러낼 수가 있대요. 이 아주 혼잡한 등고선은요, 뭘 의미해? 아주 많은 높고 낮음, 고저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문장 끝까지 다 읽었는데 지시어의 단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연결사의 단절 있어 없어? 없죠. 소재나 내용상의 단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주어진 글과 같은 내용끼리 붙일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설 거야. 일단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글을 다 읽고 나니까 요거는 주어진 글은 등고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뭐는 삭제가 되겠어? 얘는 절대 안 되잖아. 1번은. 그쵸?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지금부터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2, 3, 4, 5번 중에 뭘 찾아야 돼? 여기에 기반해서 내용을 찾아야 돼. Therefore. 이 연결사에 기반해서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둥근 언덕이야. 평야 위에 솟아있는 둥근 언덕이 지도상에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이렇게 같은 높이를 연결한 등고선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낮은 부분에 연결된 포인트는 뭐가 어떻게 되고 가장 넓게 표현이 되고 높은 부분의 포인트는 가장 작게 표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요 원인이 무조건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2번 가능하니? 그냥 등고선을 그리는 게 정확한 방식이래. 원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원인이 될 수가 없죠. 2번은 원인이 될 수 없어. 자, 3번 가능한지 한번 볼까?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점을 연결하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지점을 연결한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야 위에 솟은 언덕이 지도상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 가능하죠. 뭐가 원인이 돼? 3번 앞문장이 원인이 돼요. 이렇게 만들면 같은 지점에 있는 높이들의 선들을 다 점들을 연결하면 평야 위에 있는 언덕이 지도상에는 이렇게 동심원의 집합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4번과 5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고선에 대한 뭐이기 때문에? 해석이기 때문에 4, 5번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게, 얘들아. 주어진 문장과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내용끼리 연결한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우리 두 번째 파트까지 끝냈는데 얘들아, 한번 봐봐. 이 문제를 볼 때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지시어의 단절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워, 어려워? 생각보다 좀 쉽죠. 충분히 할만하죠. 연결사의 단절을 찾는 건 쉬워, 어려워? 생각보다 쉽죠. 할만하죠. 근데 뭐가 좀 어렵니? 실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것 좀 어렵지 않았어? 내용상의 단절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웠지. 그치? 그리고 뭐가 좀 어려워? 같은 내용끼리 연결시키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출제를 해. 내용상의 단절로 출제를 하거나 단절 구간이 없이 같은 내용끼리 연결하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했고 지금부터 50분까지 5분간 쉬었다가 세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